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이기려는 힘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네, 정신없이 북적이는 혼돈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마저도 살아있는 가정의 소중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저 역시 식사 전 약 40분간의 짧은 게임 시간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어 오늘 하루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넉넉히 만들어 두었던 라구 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젯밤 미리 냉장실로 옮겨 해동해둔 소스를 유기농 쇼트 파스타와 함께 요리할 겁니다. 아, 또 소금 넣는 걸 잊을 뻔했네요. 요리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빼먹는 건 저만의 습관일까요? 여행을 앞두고 냉장고를 비우는 중이지만 사실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냉장고 전원을 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쇼트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긴 면을 더 선호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의 취향대로 만들어 봅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예쁜 파스타 접시에 정성껏 담아내면 아이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아이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넉넉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피클이 없는 대신 아삭한 생오이를 곁들입니다. 여름철 오이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즐거워집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질 페스토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바질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바질 킬러들입니다. 바질 향이 온 집안에 퍼지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9살 아이가 불닭 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매운맛을 즐기는 아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다채롭습니다. 며칠 뒤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영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함량 98%의 좋은 소시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데쳐내면 기름기는 빠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져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공육을 멀리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만 먹고 당분간은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네, 엄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다며 아껴두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천사 같은 집사님께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귀한 채소들이었습니다. 맵싸한 청양고추, 탐스러운 가지, 그리고 제 얼굴보다도 더 큰 호박잎까지. 이게 호박잎인지 연잎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린아이 입맛인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돈 주고는 잘 사지 않는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맛있게 요리해야지요. 양념에 얼려두었던 다진 고기를 볶다가 큼직하게 썬 가지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버터 한 조각과 즈유 한 스푼을 넣어 풍미를 더한 가지 솥밥. 막내가 가지를 싫어해서 만드는 내내 걱정이 앞섰지만 이렇게 밥과 함께 지어내면 가지 특유의 물컹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 괜찮을 거라 믿어봅니다. 집사님께서는 호박잎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주셨더군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호박잎을 7분간 쪄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호박잎 쌈밥에 곁들일 강된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참기름을 두른 뚝배기에 집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잘게 썬 양파, 버섯, 애호박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다가 동전 육수 하나를 넣고 물이 너무 많은 듯하여 팽이버섯과 남은 가지까지 모두 넣어 걸쭉하게 졸여냅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단출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버터를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가지밥과 구수한 강된장, 그리고 부드러운 호박잎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우와, 처음 먹어보는 가지밥과 호박잎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은 긴장됩니다. 아, 엄마. 저 가지 싫어하는데요. 가지 안 먹으면 안 돼요. 막내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엄마도 사실 가지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 맛있을 거야.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곧잘 먹습니다. 호박잎을 손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가지밥을 올린 후 강된장을 조금 얹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만큼만. 아이들이 싫어할까 봐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아, 맛있어요. 어떻게든 먹여보려는 엄마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이들은 큰 입을 벌려 쌈을 받아먹습니다. 뜨거운지 호호 불어가며 심지어 김치까지 얹어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한 황금변을 보았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편식을 극복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출국 사흘 전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합니다. 깨끗한 새 달러 지폐를 손에 쥐니 이제야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는 베트남 현지에서 동으로 다시 환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국에 들러 지사제도 구입합니다. 어른용과 아이용이 따로 있다는 약사님의 말에 아이용으로 하나 더 챙깁니다. 늘 상비약을 챙겨 다니지만 유독 지사제가 빠져 있었네요. 다이소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을 삽니다.
휴대용 물티슈, 그리고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리들사 300도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 딸아이의 여행 기분을 돋워줄 페디큐어 팁과 여행지에서 지친 피부를 달래줄 보습 슬리핑 팩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샤워 타월은 현지에서 사용하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하나 구입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물이 달라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발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페디큐어를 하게 됩니다. 못생긴 제 발도 딸아이의 작은 발도 반짝이는 팁 하나로 한껏 멋을 냅니다. 3년 전 구독자분의 인연으로 한 소중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에게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를 만나 식사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맛있는 간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 또한 그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말이라도 외워가야 할 것 같아 틈틈이 공부해봅니다.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신선식품들은 부지런히 먹어치워야 합니다. 복숭아 몇 개가 문제네요. 전부 찜기에 넣어 쪄서 간식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12년 차 주부가 되니 이제는 어떤 물건이 좋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대강의 감이 생깁니다. 주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생적인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더군요. 방학이 끝나면 이사 후 대충 정리해두었던 주방을 제대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비워내고 좀 더 편리하고 단순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찜기에 찐 채소와 간단한 소스입니다. 간장, 와사비, 매실액, 그리고 다진 마늘을 즉석에서 섞어 만듭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갖다 진 마늘의 풍미는 시판 소스가 따라올 수 없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마법의 소스에 찍어주면 곧잘 먹으니 편식 습관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 가정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안전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이기려는 힘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네, 정신없이 북적이는 혼돈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마저도 살아있는 가정의 소중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저 역시 식사 전 약 40분간의 짧은 게임 시간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어 오늘 하루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넉넉히 만들어 두었던 라구 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젯밤 미리 냉장실로 옮겨 해동해둔 소스를 유기농 쇼트 파스타와 함께 요리할 겁니다. 아, 또 소금 넣는 걸 잊을 뻔했네요. 요리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빼먹는 건 저만의 습관일까요? 여행을 앞두고 냉장고를 비우는 중이지만 사실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냉장고 전원을 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쇼트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긴 면을 더 선호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의 취향대로 만들어 봅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예쁜 파스타 접시에 정성껏 담아내면 아이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아이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넉넉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피클이 없는 대신 아삭한 생오이를 곁들입니다. 여름철 오이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즐거워집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질 페스토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바질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바질 킬러들입니다. 바질 향이 온 집안에 퍼지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9살 아이가 불닭 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매운맛을 즐기는 아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다채롭습니다. 며칠 뒤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영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함량 98%의 좋은 소시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데쳐내면 기름기는 빠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져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공육을 멀리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만 먹고 당분간은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네, 엄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다며 아껴두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천사 같은 집사님께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귀한 채소들이었습니다. 맵싸한 청양고추, 탐스러운 가지, 그리고 제 얼굴보다도 더 큰 호박잎까지. 이게 호박잎인지 연잎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린아이 입맛인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돈 주고는 잘 사지 않는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맛있게 요리해야지요.
양념에 얼려두었던 다진 고기를 볶다가 큼직하게 썬 가지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버터 한 조각과 즈유 한 스푼을 넣어 풍미를 더한 가지 솥밥. 막내가 가지를 싫어해서 만드는 내내 걱정이 앞섰지만 이렇게 밥과 함께 지어내면 가지 특유의 물컹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 괜찮을 거라 믿어봅니다. 집사님께서는 호박잎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주셨더군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호박잎을 7분간 쪄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호박잎 쌈밥에 곁들일 강된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참기름을 두른 뚝배기에 집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잘게 썬 양파, 버섯, 애호박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다가 동전 육수 하나를 넣고 물이 너무 많은 듯하여 팽이버섯과 남은 가지까지 모두 넣어 걸쭉하게 졸여냅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단출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버터를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가지밥과 구수한 강된장, 그리고 부드러운 호박잎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우와, 처음 먹어보는 가지밥과 호박잎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은 긴장됩니다. 아, 엄마. 저 가지 싫어하는데요. 가지 안 먹으면 안 돼요. 막내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엄마도 사실 가지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 맛있을 거야.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곧잘 먹습니다. 호박잎을 손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가지밥을 올린 후 강된장을 조금 얹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만큼만, 아이들이 싫어할까 봐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아, 맛있어요. 어떻게든 먹여보려는 엄마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이들은 큰 입을 벌려 쌈을 받아먹습니다. 뜨거운지 호호 불어가며 심지어 김치까지 얹어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한 황금변을 보았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편식을 극복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출국 사흘 전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합니다. 깨끗한 새 달러 지폐를 손에 쥐니 이제야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는 베트남 현지에서 동으로 다시 환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국에 들러 지사제도 구입합니다. 어른용과 아이용이 따로 있다는 약사님의 말에 아이용으로 하나 더 챙깁니다. 늘 상비약을 챙겨 다니지만 유독 지사제가 빠져 있었네요. 다이소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을 삽니다. 휴대용 물티슈, 그리고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리들사 300도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 딸아이의 여행 기분을 돋워줄 페디큐어 팁과 여행지에서 지친 피부를 달래줄 보습 슬리핑 팩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샤워 타월은 현지에서 사용하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하나 구입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물이 달라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발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페디큐어를 하게 됩니다. 못생긴 제 발도 딸아이의 작은 발도 반짝이는 팁 하나로 한껏 멋을 냅니다. 3년 전 구독자분의 인연으로 한 소중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에게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를 만나 식사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맛있는 간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 또한 그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말이라도 외워가야 할 것 같아 틈틈이 공부해 봅니다.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신선식품들은 부지런히 먹어 치워야 합니다. 복숭아 몇 개가 문제네요. 전부 찜기에 넣어 쪄서 간식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12년 차 주부가 되니 이제는 어떤 물건이 좋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대강의 감이 생깁니다. 주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더군요. 방학이 끝나면 이사 후 대충 정리해두었던 주방을 제대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비워내고 좀 더 편리하고 단순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찜기에 찐 채소와 간단한 소스입니다. 간장, 와사비, 매실액, 그리고 다진 마늘을 즉석에서 섞어 만듭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갖다 진 마늘의 풍미는 시판 소스가 따라올 수 없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마법의 소스에 찍어주면 곧잘 먹으니 편식 습관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 가정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안전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이기려는 힘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네, 정신없이 북적이는 혼돈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마저도 살아있는 가정의 소중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저 역시 식사 전 약 40분간의 짧은 게임 시간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어 오늘 하루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넉넉히 만들어 두었던 라구 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젯밤 미리 냉장실로 옮겨 해동해둔 소스를 유기농 쇼트 파스타와 함께 요리할 겁니다. 아, 또 소금 넣는 걸 잊을 뻔했네요. 요리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빼먹는 건 저만의 습관일까요? 여행을 앞두고 냉장고를 비우는 중이지만 사실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냉장고 전원을 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쇼트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긴 면을 더 선호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의 취향대로 만들어 봅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예쁜 파스타 접시에 정성껏 담아내면 아이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아이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넉넉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피클이 없는 대신 아삭한 생오이를 곁들입니다. 여름철 오이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즐거워집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질 페스토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바질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바질 킬러들입니다. 바질 향이 온 집안에 퍼지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9살 아이가 불닭 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매운맛을 즐기는 아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다채롭습니다. 며칠 뒤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영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함량 98%의 좋은 소시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데쳐내면 기름기는 빠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져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공육을 멀리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만 먹고 당분간은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네, 엄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다며 아껴두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천사 같은 집사님께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귀한 채소들이었습니다. 맵싸한 청양고추, 탐스러운 가지, 그리고 제 얼굴보다도 더 큰 호박잎까지. 이게 호박잎인지 연잎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린아이 입맛인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돈 주고는 잘 사지 않는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맛있게 요리해야지요. 양념에 얼려두었던 다진 고기를 볶다가 큼직하게 썬 가지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버터 한 조각과 즈유 한 스푼을 넣어 풍미를 더한 가지 솥밥. 막내가 가지를 싫어해서 만드는 내내 걱정이 앞섰지만 이렇게 밥과 함께 지어내면 가지 특유의 물컹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 괜찮을 거라 믿어봅니다. 집사님께서는 호박잎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주셨더군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호박잎을 7분간 쪄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호박잎 쌈밥에 곁들일 강된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참기름을 두른 뚝배기에 집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잘게 썬 양파, 버섯, 애호박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다가 동전 육수 하나를 넣고 물이 너무 많은 듯하여 팽이버섯과 남은 가지까지 모두 넣어 걸쭉하게 졸여냅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단출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버터를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가지밥과 구수한 강된장, 그리고 부드러운 호박잎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우와, 처음 먹어보는 가지밥과 호박잎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은 긴장됩니다. 아, 엄마. 저 가지 싫어하는데요. 가지 안 먹으면 안 돼요. 막내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엄마도 사실 가지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 맛있을 거야.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곧잘 먹습니다. 호박잎을 손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가지밥을 올린 후 강된장을 조금 얹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만큼만. 아이들이 싫어할까 봐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아, 맛있어요. 어떻게든 먹여보려는 엄마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이들은 큰 입을 벌려 쌈을 받아먹습니다. 뜨거운지 호호 불어가며 심지어 김치까지 얹어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한 황금변을 보았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편식을 극복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출국 사흘 전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합니다. 깨끗한 새 달러 지폐를 손에 쥐니 이제야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는 베트남 현지에서 동으로 다시 환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국에 들러 지사제도 구입합니다. 어른용과 아이용이 따로 있다는 약사님의 말에 아이용으로 하나 더 챙깁니다. 늘 상비약을 챙겨 다니지만 유독 지사제가 빠져 있었네요. 다이소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을 삽니다. 휴대용 물티슈, 그리고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리들사 300도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 딸아이의 여행 기분을 돋워줄 페디큐어 팁과 여행지에서 지친 피부를 달래줄 보습 슬리핑 팩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샤워 타월은 현지에서 사용하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하나 구입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물이 달라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발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페디큐어를 하게 됩니다. 못생긴 제 발도 딸아이의 작은 발도 반짝이는 팁 하나로 한껏 멋을 냅니다. 3년 전 구독자분의 인연으로 한 소중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에게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를 만나 식사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맛있는 간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 또한 그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말이라도 외워가야 할 것 같아 틈틈이 공부해봅니다.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신선식품들은 부지런히 먹어치워야 합니다. 복숭아 몇 개가 문제네요. 전부 찜기에 넣어 쪄서 간식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12년 차 주부가 되니 이제는 어떤 물건이 좋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대강의 감이 생깁니다. 주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생적인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더군요. 방학이 끝나면 이사 후 대충 정리해두었던 주방을 제대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비워내고 좀 더 편리하고 단순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찜기에 찐 채소와 간단한 소스입니다. 간장, 와사비, 매실액,
그리고 다진 마늘을 즉석에서 섞어 만듭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갖다진 마늘의 풍미는 시판 소스가 따라올 수 없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마법의 소스에 찍어주면 곧잘 먹으니 편식 습관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 가정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안전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이기려는 힘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네, 정신없이 북적이는 혼돈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마저도 살아있는 가정의 소중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저 역시 식사 전 약 40분간의 짧은 게임 시간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어 오늘 하루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넉넉히 만들어 두었던 라구 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젯밤 미리 냉장실로 옮겨 해동해둔 소스를 유기농 쇼트 파스타와 함께 요리할 겁니다. 아, 또 소금 넣는 걸 잊을 뻔했네요. 요리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빼먹는 건 저만의 습관일까요? 여행을 앞두고 냉장고를 비우는 중이지만 사실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냉장고 전원을 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쇼트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긴 면을 더 선호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의 취향대로 만들어 봅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예쁜 파스타 접시에 정성껏 담아내면 아이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아이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넉넉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피클이 없는 대신 아삭한 생오이를 곁들입니다. 여름철 오이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즐거워집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질 페스토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바질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바질 킬러들입니다. 바질 향이 온 집안에 퍼지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9살 아이가 불닭 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매운맛을 즐기는 아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다채롭습니다. 며칠 뒤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영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함량 98%의 좋은 소시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데쳐내면 기름기는 빠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져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공육을 멀리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만 먹고 당분간은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네, 엄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다며 아껴두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천사 같은 집사님께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귀한 채소들이었습니다. 맵싸한 청양고추, 탐스러운 가지, 그리고 제 얼굴보다도 더 큰 호박잎까지. 이게 호박잎인지 연잎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린아이 입맛인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돈 주고는 잘 사지 않는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맛있게 요리해야지요. 양념에 얼려두었던 다진 고기를 볶다가 큼직하게 썬 가지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버터 한 조각과 즈유 한 스푼을 넣어 풍미를 더한 가지 솥밥. 막내가 가지를 싫어해서 만드는 내내 걱정이 앞섰지만 이렇게 밥과 함께 지어내면 가지 특유의 물컹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 괜찮을 거라 믿어봅니다. 집사님께서는 호박잎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주셨더군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호박잎을 7분간 쪄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호박잎 쌈밥에 곁들일 강된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참기름을 두른 뚝배기에 집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잘게 썬 양파, 버섯, 애호박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다가 동전 육수 하나를 넣고 물이 너무 많은 듯하여 팽이버섯과 남은 가지까지 모두 넣어 걸쭉하게 졸여냅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단출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버터를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가지밥과 구수한 강된장, 그리고 부드러운 호박잎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우와, 처음 먹어보는 가지밥과 호박잎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은 긴장됩니다. 아, 엄마. 저 가지 싫어하는데요. 가지 안 먹으면 안 돼요. 막내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엄마도 사실 가지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정말 맛있을 거야.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곧잘 먹습니다. 호박잎을 손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가지밥을 올린 후 강된장을 조금 얹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만큼만. 아이들이 싫어할까 봐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아, 맛있어요. 어떻게든 먹여보려는 엄마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이들은 큰 입을 벌려 쌈을 받아먹습니다.
뜨거운지 호호 불어가며 심지어 김치까지 얹어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한 황금변을 보았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편식을 극복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출국 사흘 전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합니다. 깨끗한 새 달러 지폐를 손에 쥐니 이제야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는 베트남 현지에서 동으로 다시 환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국에 들러 지사제도 구입합니다. 어른용과 아이용이 따로 있다는 약사님의 말에 아이용으로 하나 더 챙깁니다. 늘 상비약을 챙겨 다니지만 유독 지사제가 빠져 있었네요. 다이소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을 삽니다. 휴대용 물티슈, 그리고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리들사 300도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 딸아이의 여행 기분을 돋워줄 페디큐어 팁과 여행지에서 지친 피부를 달래줄 보습 슬리핑 팩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샤워 타월은 현지에서 사용하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하나 구입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물이 달라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발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페디큐어를 하게 됩니다. 못생긴 제 발도 딸아이의 작은 발도 반짝이는 팁 하나로 한껏 멋을 냅니다. 3년 전 구독자분의 인연으로 한 소중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에게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를 만나 식사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맛있는 간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 또한 그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말이라도 외워가야 할 것 같아 틈틈이 공부해봅니다.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신선식품들은 부지런히 먹어치워야 합니다. 복숭아 몇 개가 문제네요. 전부 찜기에 넣어 쪄서 간식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12년 차 주부가 되니 이제는 어떤 물건이 좋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대강의 감이 생깁니다. 주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생적인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더군요. 방학이 끝나면 이사 후 대충 정리해두었던 주방을 제대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비워내고 좀 더 편리하고 단순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찜기에 찐 채소와 간단한 소스입니다. 간장, 와사비, 매실액, 그리고 다진 마늘을 즉석에서 섞어 만듭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갖다진 마늘의 풍미는 시판 소스가 따라올 수 없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마법의 소스에 찍어주면 곧잘 먹으니 편식 습관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 가정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안전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게임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이기려는 힘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찹니다. 네, 정신없이 북적이는 혼돈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마저도 살아있는 가정의 소중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저 역시 식사 전 약 40분간의 짧은 게임 시간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어 오늘 하루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넉넉히 만들어 두었던 라구 소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젯밤 미리 냉장실로 옮겨 해동해둔 소스를 유기농 쇼트 파스타와 함께 요리할 겁니다. 아, 또 소금 넣는 걸 잊을 뻔했네요. 요리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빼먹는 건 저만의 습관일까요? 여행을 앞두고 냉장고를 비우는 중이지만 사실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냉장고 전원을 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있는 쇼트 파스타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긴 면을 더 선호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의 취향대로 만들어 봅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예쁜 파스타 접시에 정성껏 담아내면 아이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 하나가 아이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차렐라 치즈를 넉넉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언제나 식욕을 자극합니다. 피클이 없는 대신 아삭한 생오이를 곁들입니다. 여름철 오이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줄 가족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즐거워집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엄마.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질 페스토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바질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 바질 킬러들입니다. 바질 향이 온 집안에 퍼지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9살 아이가 불닭 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매운맛을 즐기는 아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다채롭습니다. 며칠 뒤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영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편리하고 좋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함량 98%의 좋은 소시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데쳐내면 기름기는 빠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져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공육을 멀리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만 먹고 당분간은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네, 엄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다며
아껴두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